국민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2013년 4월 1일 오후 3시 1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규 방송의 편지 속에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방송으로 저희가 처음 뵙는 거군요. 그렇죠. 예. 국민TV 라디오가 오늘 개국을 했고, 네. 개국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를 편성을 했습니다. 또 때를 맞춰서 이 팟빵, 이 팟빵의 이 팟캐스트 순위에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 팟빵에서 1위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팟빵의 순위가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네. 지금까지 팟캐스트 순위는 이제 원래 그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이 애플의 그 팟캐스트 안에서 유통이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애플의 순위가 뭐 곧 팟캐스트 순위였는데 이제는 안드로이드 폰으로도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순위까지는 이 애플에서 아이튠즈를 통해서 이렇게 집계되는 팟캐스트 순위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팟빵은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다운로드까지 다 측정을 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깁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지금 1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다 뭐 김용민 교수 덕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자, 우리 서영석,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님과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3시에 생방송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또 국민TV 라디오 방송 개국을 했고 또 11시에 우리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각을 하셨지만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감회가 남다르죠. 국민TV를 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한 2달 지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TV를 방송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본과 절차와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라디오는 좀 더 손쉽게 물론 이것도 뭐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팟빵닷컴의 말하자면 서버 제공, 그다음에 벙커원의 녹음실 제공,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국민TV 라디오에 많은 경험 있는 김용민 PD의 가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4월 1일부터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빨리 국민TV 라디오 남아 선을 보일 수 있게 되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TV가 이제 텔레비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이제 많이 모여야 실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동안 3월 3일 창립한 이래 한 달이 지나도록 기대와 희망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려 6,000분 가까운 분들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더 많은 그런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국민TV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 그 미디어적 결과물, 예측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국민TV 라디오를 우선 4월 1일 오픈을 했습니다. 아직 사옥을 저희가 이제 정하지 못하고 또 정하긴 했죠? 네. 합정동 쪽으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사가. 그 이사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책임만 그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남 얘기하듯이. 항상 이 3자적 시각에서 얘기하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가 또 거기 다 내재가 돼 있습니다. 예. 마치 자기는 뭐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래요. 언론인들 보면 습성이 제가 바로 그 습성에 네.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 못 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주변의 평가가 있다. 이렇게 혹은 나쁜 사람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예, 이 언론인들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남 얘기하듯이 남 얘기를 전하는 척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튼 이제 그 합정동에 4억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5월이 되면은 저희가 좀 더 그때는 이제 스튜디오가 이제 정해지고 또 보다 더 좀 방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때는 시간도 좀 늘리고 네. 또 보다 더 재미있고 또 알찬 구성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이게 기대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물론 우리가 처음 시작하니까 예. 12시간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역량의 부족도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녹음실 자체가 예. 벙커원으로부터 제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예. 저녁 6시가 넘으면은 벙커원 자체에 또 녹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 방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도 영업을 해야지. 그렇죠. 예. 물론 우리도 뭐 공짜로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여하튼 벙커원도 또 6시 이후에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다 제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녁 6시까지 방송을 하고 6시부터는 이제 녹방으로 가는데요. 예. 4월이 지나면은 저희 스튜디오가 마련되면은 예. 최소한 저녁 방송을 해야 돼요. 예. 밤 12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아침 방송을 안 해서 아침 방송 무슨 그런 해야지. 소리 하고 있어요. 아침 방송 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밤 한 1시부터 새벽 한 6시까지는 뭐 예. 녹방으로 돌린다 손 치더라도 예. 저 6시 이후에 사실은 더 많이 듣거든요. 예. 새벽에도 많이 듣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송을 그 스튜디오가 마련되면은 뭐 느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방송과 더불어서 네. 우리가 뭐 재벌 광고는 안 받습니다만은 네. 재벌 광고 아닌 건 다 받습니다. 네. 광고를 받고 하고 싶다든지 예. 혹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바로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서영석 이사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가장 연락하기 좋은 방법은 뭐 휴대전화 번호를 지금 이 자리에서 까는 것보다는 네.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아이디가 똑같으시죠? DU0280입니다. DU0280 예, 트위터와 페이스북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A, B, C, D 할 때 D, UN 할 때 U, 숫자로 UN 그러니까 할 때. DU가 두잖아요, 두. 그렇죠. DU, 그다음에 숫자로 0280. 네. 이게 바로 트위터와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예. 제 아이디입니다. 예.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국민 TV와 관련해서 뭔가 좀 사업에 구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서영석 이사와 또 접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예. 뭔가 재산을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하겠다는 그런 분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오늘 저녁에 만날 건데. 근데 이제 뭐 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죠. 예. 하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네. 또 우리 국민 TV와 함께 뭔가 새로운 언론의 그 전기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동참하시는 방법은 조합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조합원 되시는 방법 알려드리면 KUKMIN 국민 아닙니까? 네. 국민.tv 여기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좌측 상단에 조합원 되기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제 상세하게 안내가 이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 TV 조합원이 되시는 것 이거는 정말 국민의 힘으로 민초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저희는 이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3월 4일인가요? 네. 3월 3일인가 4일인가 기억이 안 나네. 4일이죠. 예. 창립총회를 하고 한 달 동안 뭐 내부 정리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크게 홍보를 잘 못했는데요. 한 6천 명 정도 가입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TV를 하려면요. 네. 6천 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네. 6만 명, 60만 명으로 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TV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물론 지난 한 달 동안은 마치 대동강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처럼 네.
아무런 컨텐츠도 없이 이런 거 하겠다. 이런 약속만 가지고 예. 이제 사실 조합원 모집을 했죠. 예. 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줬다는 것은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 라디오라고 하는 다소 TV에는 못 미치지만은 얕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수단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을 하게 된 이 마당 네. 앞으로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으로 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팽팽한 기울어지지 않은 예, 그러한 공정한 언론을 하나 여러분 손으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kukmin.tv 국민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 조합원 가입 신청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영석 이사님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그 언제 언론인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습니까? 아이 뭐 저는 뭐 언론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직장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르다 보니 아니, 언론사였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사실 뭐 학교에 남으려고 했어요. 아, 학자가 되실. 네, 학교에 남으려고 했는데 네. 이제 행편이 어렵다 보니까 좀 잠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월급 좀 받다가 돈 모아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데가 바로 언론사였습니다. 아. 근데 하다 보니까 뭐 도저히 뭐 저기 이 먹고 살기가 계속 어렵더라고요. 뭐 좀 돈 많은 뭐 스폰서를 와 결혼한다든지 그런 행운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런 일이 있어 몰라도 이거 계속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기자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젊었을 때는 재미나요. 예. 나이가 들면은 참 기자도 이게 좀 어려운 직업이 됩니다만은 예. 젊었을 때는 정말 재미있죠. 그렇죠. 뭐 세상에 뭐 본인이 정의의 아이콘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간부가 되면 불의의 아이콘이. 그래서 제가 간부는 딱 석 달하고 그만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주에 예. 말하자면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충견. 충견. 충성스러운 개. 또 개 나오네. 예. 충성스러운 쥐가 돼야만이 이제 살판이 나는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네. 여튼 뭐 요즘은 이제 기자도 직장이나 일종 비슷하게 됐지만은 제가 언론사 입사했을 때는 전두환 말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민주주의를 위해서 네. 싸우는 예. 투사적인 뭐 그런 이미지도 기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예. 보람도 많이 있었죠. 네. 저는 사실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네. 제가 라디오 매니아였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또 라디오 방송을 열심히 들었으니까 또 라디오 제작자에 대한 또 꿈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용민 교수가 이게 라디오에 대해서 이게 뭔가 좀 신기를 발휘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만. 예. 굉장히 저에게 큰 어떤 모델이 됐던 방송이 있다면은 네. MBC 라디오가 뭐 업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하여튼 뭐 거의 포식자죠, 포식자. 네. MBC 라디오도 있었고 CBS가 또 있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특히 그 CBS가 그 80년 언론 통폐합과 함께 그 보도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를 못했습니다. 못했죠. 뉴스를 못하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그 CBS는 그 어떤 저항 정신을 이어갔느냐. 그 교계 뉴스, 기독교계 뉴스를 하면서 대모하러 나간 목사님들 기사를 전하고 주로 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뭐 KCC 이런 뉴스만 트윗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무슨 저 생활 경제 정보 한다면서 고물가, 재벌들에게 편중된 이런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우리 국민 TV가 케이블 방송으로 진출했을 때 뭔가 교과서를 보여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또 기독교적 교양을 육성한다면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킨다면서 슬쩍 시사토론 집어넣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월요 기획이란 프로가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이맘때였습니다. 오후 3시쯤에 시민들의 전화를 거침없이 받습니다. 그 당시 50 시절에. 그러니까 뭐 그냥 전화를 막 걸어서 시민들이 막 그 전두환 정권을 그때 목 놓아서 비판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이따위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러다가 바로 방송이 끝났습니다. 전두환 시대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정말
위대한 네.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지금 유명한 언론인이죠. 변상욱 네. CBS 그 컨텐츠 본부장 이분 같은 경우 저기 시사 PD였다가 어린이 프로그램 PD로 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변상욱 기자 그때부터 예. 그 방골 기질이 있었네요. 예. 그때 보도 기능이 없었을 때 네. CBS 들어가셔가지고 네. PD로 들어가셨죠. 그러다가 네. 이제 CBS가 87년, 88년 88년에 이제 보도 기능이 회복되면서 보도로 이제 넘어가셨는데 그럼 또 전력이 다 있었구만. 사실 그래서 이제 변상욱 그 본부장 같은 분이 정말 언론인으로서 사표가 되는 분입니다. 저한테는. 네. 예, 그러해서 오늘 저 국민TV 라디오가 뭐 사실 그 언론의 부재, 언론의 결핍 이런 그 현재의 그 상황에 어떤 대안이 되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저기 전두환의 총칼 쉽게 얘기해서 전두환 잘못 욕하면은 바로 그냥 끌려가가지고 주 터지고 쥐도 제도 모르게 매장되는 이제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방송이 기울어져 있었다. 뭐 변명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명박 시대 때부터는 그런 변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명박은 이 보복 세무조사,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까지 몽땅 그냥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혹은 촛불 집회했다고 길 가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연행해서 벌금을 폭탄을 때리는 교통보 뭐 위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방식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 전두환이나 박정희처럼 목에 칼을 들이대는 쉽게 생명의 위협을 가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언론이 기울어지게 된 것은 진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나는 요즘 기자들 정말 젊은 기자들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진정으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걸 이제 인터넷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인터넷에서는 기계론이란 말도 나옵니다. 기계론이 뭡니까? 기자 개새끼론이라고. 조심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20대를 비판을 했었다가 20대 개새끼론의 주창자가 돼버렸어요. 약간 한 번도 개새끼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 젊은 기자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민TV나 국민TV 라디오 또 국민TV가 갖게 될 보도 기능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모두가 기울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은 올바른 목소리를 영원하는 이러한 청취자 혹은 시청자로 쉽게 끌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기존의 방송 신문들은 이 보수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소외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국민TV는 미디어 협동조합 아닙니까? 토요 우리가 그런 말하자면 문제를 금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이 방송은 뭘 하더라도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는 것이 장땡이죠. 그리고 아까 그 라디오로 청취자 연결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어때요?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는 저희가 많은 게스트들이 나오시고 또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간부도 나오시고 또 유명한 명망가들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정작 우리 그 시민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를 열어놓겠습니다. 오는 전화 다 받겠습니다. 서울 전화 763-5500번 또 763-4400번 열어놓을 테니까요. 자, 바로 전화 주셔서 현 시국에 대해서 나도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목소리로 아날로그적으로 한번 자신의 입장을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전화 열어놓았습니다. 763-5500번 763-4400번 서울 전화입니다. 자, 전화 올 때까지 말이죠. 우리도 이제 생방으로 나가는데 방송씩 듣고 합시다. 노래요? 노래를 듣고? 좋습니다. 난 전화가 많이 올 줄 알았어요. 한 통도 안 올 수가 있지? 10만 명이 되는 서버가 다운됐다는 것은 구라야. 무슨. 아니, 이래? 할 말이 없어요? 시국이? 지금 만사태평이야? 후기를 보니까. 요순시대야, 지금? 한 10명 정도 듣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실망인데. 아니, 이게 우리 천하의 우리 국민TV 애청자 여러분들도. 어이구,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온 거야, 이게? 763-4400으로 왔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저 인터넷하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면서 지금 전화를 연결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예. 자, 바로 내렸습니다. 자. 예. 이 전화는 또 끊어졌습니다. 예. 이 장난 전화를 지금 우리가 받았어요. 두 통이나. 야, 이 게다가, 예? 전화를 안 건다고 그러니까 장난 전화로 또 엿을맥이나. 그게 아니고, 전화를 받는 저희들이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튼 뭐 전화는 기다리고 있고요. 예. 얘기를, 또 왔습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예. 763-4400으로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자, 763-4400으로 전화 주신 분. 예. 5500으로 가보겠습니다. 763-5500.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자, 어디서 전화 진짜 연결된 거예요? 예, 연결됐어요. 예. 아유, 예, 김영일 씨, 예, 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전화 주신 분이십니까? 예,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김선국이라고 합니다. 김선국님, 예. 예, 지금 전라남도 나주에 출장차 내려가는 길에 방송 듣다가 전화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들으시고 계세요? 예, 차 안에서 지금 운전 중인데 지금 한가해가지고요. 어이구, 그러시구나. 이게 바로 저 국민TV 라디오의 경쟁력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인터넷 방송이라 그래서 저 집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차 안에서도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김선국님도 그런 분이시죠? 예, 낙곰수 팬이었고요. 예. 예, 전혀 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그 정봉주 씨라는 분을 알게 되고 김영일 씨, 또 주진우 기자님 예, 방송하시는 거 듣고 나서 이거 제가 너무 무지했구나 그동안에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해서 그 이후로는 항상 빠짐없이 듣고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저 김선국님, 저 우리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거 막말해도 되는 거죠? 안 잡아가죠? 이거 안 잡아갑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는 그거까지 이거 이름을 밝혀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책임 못 집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 우리 같은 뭐 저기 영치금은 좀 더 드릴게. 우리 박근혜 여사 처음부터 불안불안한데 제발 좀 그렇지 말고 어차피 된 거니까 좌우 편가르지 말고 열심히 잘해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여기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 라디오나 이 방송 통틀어서 제가 처음 이렇게 연기를 해서 전화 보니까 이게 연기를 되니까 너무 당황이래요. 또 영칭을 하니까 좀 쪼셨네. 이거 봐봐. 쫄지 마! 이런 걸로 사실 4, 5년 동안 MB가 국민들을 이렇게 길들여 왔어요. 그럼요.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말 잘못하면은. 밥 줄 건 기지 않을까 하는. 그럼 혹시, 김현 교수님. 요 방송 중에 이런 전화 연결된 시간을 종종 가지실 건가요? 그럼요. 생방송의 묘미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국민TV의 가장 훌륭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언로를 열어줍니까? 국민TV가 해야죠. 이거 진짜 제 주위 사람들 이게 제 목소리 듣고 좀 알아보고 전화 좀 왔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 계속 사람 쫄게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국님 일 잘 보시고 조합원 저희 가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파주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전라남도로 이동 중에 저희 방송 듣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데 김영희 교수 너무 사람 쫄게 만드는 것 같아. 아이, 정신 차려야지.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질 않아. 예. 민주당도 보호를 안 해줘. 예. 자, 4400 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 4400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아유,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 예, 여기는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 마천동. 하성수라고 합니다. 마천동. 마천동 그 지역구의 그 민주당 위원장이 천정배 전 의원 아닌가요? 아, 그 옆 동네입니다. 아, 옆 동네군요. 아, 옆 동네. 아, 네. 그러면은, 예. 그러면 우리 전화 주신 분께서는 그러면은 지금,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아, 아무래도 응. 김모 을동 씨입니다. 그러면 김동치. 지역구로 갔어요? 예, 왜 왔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요. 사실 그 선거 전부터 동네 와가지고 뭐 찌라시 놀리고 막 난리 버거지 쳤는데 왜 됐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아의 동네 지역 구민들이 뽑았으니까 됐겠지. 이 동네 아줌마들이 참 이게 왜 그랬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박근혜 여사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자, 우리 예. 이제 성함도 안 여쭤봤는데 성함 안 밝히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제 이름, 저는 당당하니까 제 이름 밝히겠습니다. 저는 하승수라고 합니다. 하 선생님, 예. 자, 우리 세상 돌아가는. 참 팬이고요. 예. 예. 그리고 국민TV 개국한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 국민TV에 대한 그런 축하, 애정, 이거를 알려면은 조합원으로 가입했는지 안 가입했는지 이걸 밝히면서 가입은 제가 좀 못했고요. 예. 제가 지금 바로 1시간 안에 바로 가입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영업도 잘하네, 우리 김 교수. 그럼, 우리가 낚였습니다. 선생님은 낚였습니다. 않았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네. 자, 우리 하 선생님. 예. 세상에 외쳐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을. 박근혜 씨, 참 애잔합니다. 마음에 진짜 신금을 올려주시게끔 열심히 잘해주시길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울리지 말고요. 네. 그동안 당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더 당하면 완전 울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쫄고 살고 싶지도 않고요. 네.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늘 말아먹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 선생님 힘내시고. 여보세요? 좋은 세상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여보세요? 아이고, 끊으셨나봐요. 네. 네. 자, 한번 또 전화가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더 들어보고 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네. 어디서 전화 주신 분이십니까? 예, 저 경기도 평택에서요. 네. 예. 지금 이제 서울 올라가는 길에 방송 듣다가 전화 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희 방송 들으셨어요? 예, 어플 다운 받아가지고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바로 모바일로도 가능한 우리 국민TV 그렇죠. 라디오입니다. 예. 예. 이게 아주, 저희가 지상파 방송을, 지상파 방송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휴대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선생님, 우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많이 듣고 계세요? 예, 제가 어제도 들었고요. 예. 별장의 비밀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현재까지는. 예. 최신판을 들으셨군요. 자,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지금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이제 자동차 차체 부분이라고 하죠. 네. 털을 취급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이고, 이 제조업, 우리나라 사실 가장 건강한 나라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거든요. 네. 가장 뭐랄까요, 건강치 못한 나라가, 물론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나쁜 분들이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과도하면 문제란 거죠. 네. 우리 한 대한민국, 산업 입국의 어떤 산파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 성함을 안 여쭤봤습니다. 예, 저는 조성관이라고 하고요. 조 선생님, 예. 예. 그러시구나. 자, 지금 하여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어떠세요? 한 달 살아보신 경험이. 그분의 치아 아래서. 솔직히, 뭐를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 저도 투표는 하고, 결과가 안 좋아서,
좀 멘붕도 겪고 했는데 뭐 다른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지금 어차피 되신 거고 지금 이제 또 한 나라의 수장이 되신 건데 좀 결단력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스쳐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죠. 저희가 또 대기업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 밑에 하청회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랄까 좀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에 휘둘리다 보니까는 뭐 임명이 안 되고 자꾸 사태가 나오고 이러다 보면 자꾸 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또 너무 피로감도 생기고. 네, 좀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떻게 그 직장에 계신지는 지금 그 계신 직장에 얼마만큼 계셨습니까? 저 이 회사는 얼마 안 됐고요. 이쪽 업계는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있던 업계도 또 그 대기업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회사 직원이었어가지고, 또 그 요즘에 편의점 뭐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또 개인 사업자 가맹 점주님들도 그렇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너무 위에서 이렇게 중심을 못 잡아주는 느낌이 들면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정부가. 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조 선생님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고. 조합원 가입해 주셨나요? 그리고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국민TV 조합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국민TV 잘 되시고. 좀 이제 나중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선생님. 지금 방금 저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독일 출장 중에 호텔에서 듣고 있습니다. 국민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힘없는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주는 방송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침 8시 30분에 축하글을 남깁니다. 이거 뭐 바로 국제적으로도 전파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 국민TV에 어떤 전파가 닿고 있습니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그 조합원 가입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원 등록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홈페이지 회원 등록 이코르 조합원 가입 아닙니다. 홈페이지 회원 등록에 이어서 조합원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조합원 가입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절차를 마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차이를 별로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엊그제 드디어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제 등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등기 절차를 마쳐야 법인의 계좌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 계좌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조합 출자금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약정만 받고 있어요. 돈은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가입과 회원 가입이 이게 뭐 별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조합원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합원 가입을 반드시 하시면서 나는 몇 자를 출자하겠다. 약정을 하셔야만이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 착오 없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뭐 사실 저희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뭐 정말 언론의 결핍 시대. 공정 방송에 시대적 요구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초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대안이 바로 국민TV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많은 동지들이 또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의 뜻 많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방송을 듣고 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참 너무 놀랍네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고 또 호주에서도 아프리카 TV로 보시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 아프리카는 예. AFREECA입니다. 아프리. 예. 아프리카 TV. 예, 대구에서 듣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듣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최 부끄러워서 전화를 못 드립니다. 아버지도 설득했건만 대구에서 선거를 그따위로 매일 3,000번은 해야 덜 부끄러울 텐데 하여간 대구에서 일당백으로 듣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진심으로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네. 계절이 반대인 호주의 교민입니다. 네. 팟빵으로 듣고 있습니다. 음질 좋고 네. 속도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와 박수를 드립니다. 예. 라는 사연도 있네요. 예. 뉴스를 들으면 아이고 이게 심각한 사연이네요. 금방 전쟁이라도 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 안보장사 그만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네. 그 백령도, 연평도 장사가 안 됩니다. 또 금강산 관광 끊긴 이후로 강원도 고성은 정말 황폐화됐다. 이런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사실 지난 정부 때 이 안보 걱정 대신 남북이 상생해서 잘 사는 그런 국리를 하도록 방향을 틀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망쳐놓은 남북 관계의 후폭풍을 박근혜 정권이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박근혜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씹기도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권도 집권을 하면은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죠. 역시 비난받았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나란히 사진을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입방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걸 또 거꾸로 보면은 남북 관계를 이명박 시대와는 다르게 좀 펼쳐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명박이 워낙 개판을 쳐놓으니까 이 5년간의 이 누적된 남북 관계의 말하자면 나쁜 그런 관계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사실 보수 세력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정책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봐라 무슨 남북 신뢰냐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북한이 돼버렸네. 보수 세력에 의해서는 타협이나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 이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대북 심리전을 전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주민을 분리하는 그런 대응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일부 강경 우파에서 이명박 정권 때 했던 바로 삐라 대북 살포 이런 게 말하자면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대북 심리전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걸 하자는 얘기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또 아까 게시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올라왔었는데요. 좋다 이거예요. 사실은 군사 전문가들이 누구나 다 이야기하기를 북한이 핵무기만 없다면은 재래식 무기로는 남한에게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북한을 타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북한의 장사정포 얼마나 무서우면 미국이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도망을 나갔겠습니까? 이쪽에 평택 이북에 있으면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다 치더라도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할 경우에는 초탄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만 대의 장사정포탄이 날라오면은 그러면은 그 포탄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은 다 도망갔고, 평택 이남으로, 사정거리 바깥으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그 포화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희생을 겪고 나서 북한을 초토화시키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대북
북한에 대한 뭐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압도시키고 굴복시키는 거 다 좋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은 우리 피해가 없다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고려 없는 말하자면 그 우익 강경파들의 이런 주장들이 북한의 이런 그 도발과 뭐 주로 이제 말에 의한 도발이죠. 현재까지는 이런 데 대한 그 대응으로 혹시 촉발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네.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선택 잘해야 될 겁니다. 예. 그 지난 이명박 정권 때의 남북 관계는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릇된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 네. 여기서부터 말하자면은 비극이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기본적으로 남한이 갑, 북한이 을, 갑과 을의 관계로 봤다는 겁니다. 그게 뭐 비핵 어쩌고 삼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래 북한을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게 뭐 비핵 개방 3천인데, 이거는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서 치더라도 겉으로 얘기하면은 듣는 북한 기분 나쁘지. 거지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거지야 뭐야? 이게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그런 이제 주장이었는데 그랬던 또 이명박이가 임기 도중에 임태희시켜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고 시도한 거 보면은 그것도 참 불가사의인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굴 시켜가지고 뭐 뇌물 주려고 했다가 완전히 깨박나고 하는 그런 해프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참나, 아이고. 그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의 그 분석이 상당히 그 이채로운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관계가 갑을 관계가 되려면 을의 국가가 갑의 국가에 비해서 을의 국가가 갑의 국가에다가 안보나 경제를 의존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국제 정치학의 기본이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에게 안보나 경제를 의존하는 구조인가? 아니죠. 안보를 남한에 의존한 바 없고 게다가 또 지금 경제 같은 경우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가벌관계로 따지면 한국과 미국이 갑이고 한국이 을이지. 그리고 북한은 중국이 갑이고 북한이 을인 진짜 남북한이 다 쪽팔리게 을인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같은 을끼리 내가 갑되겠다고 하니까 그 이명박이가 실패한 이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북한이 을인 건 맞는데 우리가 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북한 체제 붕괴와 북한 관리는 차원이 다른 개념인데 이 점을 MB 정부가 간과했다. 전자, 그러니까 북한 체제 붕괴는 우리가 조용하고 치밀하게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후자, 즉 북한 관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 아니겠는가. 뭐 하여간 이명박은 대책이 없었다. 이게 한마디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박근혜 정권도 지금 이명박의 그 개판 남북관계의 후폭풍을 지금 맞고 있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 강경 보수 우파들의 무책임한 발언들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남한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다져나가야 됩니다. 예.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일을 했던 김장수 씨가 지금 안보실장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박근혜 정권에 봉사한다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실제로 보수 우파 내부에서도 왜 하필이면 김장수 같은 인간을 안보실장으로 썼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대요. 그러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10년 대북 정책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햇볕 정책이 답이에요. 그게 추위에 경제난 그리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냥 외투를 꽁꽁 입은 이런 북한에 대해서 이명박식으로 바람을 아무리 불어봤자 그 외투가 점점 더 두터워질 뿐이지 절대 옷 안 벗습니다. 결국은 햇빛을 쬐어야만이 벗는 것이고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뭐 쌀을 지원한다 하면 북한 군발이들이 다 처먹는다 이런 식의 그 조중동식 뭐라고 그럴까 뭐 부작용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부작용을 딛고 아니 서독이 동독을 갖다가 통일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을 갖다가 돈 주고 사왔어요. 그것도 수십억 달러를 주고 사왔습니다. 이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평화적 통일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통일하기 쉬워요. 전쟁으로 통일하기 쉽지. 그러나 평화 통일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예.
그런 길을 위해서는 참 박근혜 정권이 지금이 어렵다고 강경한 보수 우파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네. 걱정되네요. 반대로 한다고? 글쎄 말이에요. 참나. 서영석이 말하는 반대로 가면 된다? 뭐 그런 말은 없어도 네. 서영석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김용민 때문에 졌다는 사람 들어도 나 때문에 졌다는 사람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또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고 다니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뭐 네. 아이고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글쎄 하여간 그러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아니 뭐 제가 뭐 중요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성추문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런 일도 굉장히 있습니까? 고충을 겪으셨죠. 뭐 저는 그걸 갖고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좀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하간 남 탓하는 사람들 치고 말로가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뭐 누구라고 전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지금 게시판에 참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대구 동구입니다. 전쟁 분위기 조장하는 여론몰이는 박근혜의 실정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생각대로님이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비핵 개방 5천을 할 것입니다. 비핵 개방 3,000달러 가지고 5,000달러 만들어준다고. 더 답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비핵 개방 1만으로 좀 올리지. 기왕 쓰는데. 예. 사실은 비핵 개방 3천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 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북한을 보면은 북한은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3대 세습을 한다든지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한다든지 이런 건 북한은 사실 골치 아픈 답이 없는 그런 왕조형 신정 국가이긴 하죠. 그러나 사실은 나치하고 영국이 전쟁을 할 때도 그리고 미소가 냉전을 할 때도 외교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타도시키기 위해서 온갖 전쟁을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강도 전쟁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실체가로 존재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은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북한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비핵 개방 3천 같은 거는 진짜 꺼내놓으면은 싸다고 안 맞으면은 다행인 그런 정책이죠. 아니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도 보면은 정말 탁월한 인물이야. 같은 말도 참 진짜 한데 그냥 패고 싶은 열받게 하는. 야 어떻게 비핵 개방 3천이라는 말을 용어를 만들어낸 놈 어떤 놈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어디 나가서 저 한 대 맞기 쉬운 사람이니까. 진짜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요. 우선 돕고 도우면서 우리의 발언권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텐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은 북한의 그런 왕조 국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지원했겠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라이들이지. 그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투를 갖다가 점유하는 인간에게 계속 찬바람 불어봤자. 고맙지. 그쪽에서는 오히려 체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역할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른바 매파들로 하여금 이거 잘하고 있네. 고마워. 남북한에 옛날에 오죽했으면은 박정희가 유신할 때 김일성이는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을 갖다 통과시켜가지고 같은 날이었다면서요? 같은 날이었죠. 주석제를 도입해서 1인 통치로 가지 않았습니까? 같이 서로 돕는 거예요. 그렇게 박정희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다 이전을 하면서 김일성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그 천년만년 유신 왕조를 갖다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 우리 국민TV 홈페이지 가보면요. 좌칼타 아지매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아침부터 쭉 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자카르타. 아마 자카르타가 우리보다 2시간 아마 느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이 4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한 2시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호주 또 아프리카 얘기하셨는데 지구 밖에서도 듣는다는. 지구 밖에서도? 삐리삐리님이 여기는 화성입니다. 지구에서만 듣는 게 아닙니다라고. 좀 있으면冥王성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겠네요. 글쎄 말입니다.冥王성이 플루토입니다. 네. 플루토. 네. 이게 맹왕이라는 게 저승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플루토. 저도 좀 유식하네요. 보니까. 이거 뉴질랜드 안사모 회장 마이클 리 님께서 미셸 리 님이시군요. 예. 또 이렇게 또 방송 잘 듣고 있다는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예. 스팟들을 하나 들으려고 했더니 스팟파이 어디 갔나요? 예.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새벽 제가 3시에 일어나서 나왔거든요. 첫날 방송 아주 차질 없이 내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같이 참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조차도 이게 완벽하기 힘든 일이네요. 방송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럼요. 뭐든지 이 완벽은 노력을 하고 목표일 뿐이지 이 완벽에 너무 매몰되면은 우리 김영민 교수도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예. 완벽은 목표의 따름입니다. 네. 자, 잠시 저희 홍보 스팟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국민TV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체로 본 시각이 4시 5분, 한국 시각입니다. 네. 저희가 낮 11시 45분부터 내보내고 있는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나비 효과. 네, 라디오 최초의 막장 드라마 나비 효과. 이거 대박 조짐이 보여요. 예. 저희가 이제 일주일치를 이미 녹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집해서 매일 이렇게 15분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넣다가 배를 잡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극본 김용민, 연출 김용민. 예. 그 방송 들으신 분들 계시면은 한번 들으신 청취 소감을 좀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일주일치 나와야 되고 팟캐스트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 이거 아마 대박입니다. 이거. 예. 예.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국민TV 라디오는 일반 인터넷 방송과는 궤를 달리하는 그런 방송인데 막말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게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들으면 막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막말이 많은 것은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별성을 위해서, 선명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은 아니 사실 지상파 라디오를 듣지 뭐 하려고 인터넷 라디오를 듣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방송과는 완전히 틀린 문법의 방송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한 지상파 라디오는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지원도 받습니다. 돈도 받습니다. 근데 인터넷 방송은 전혀 그런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있죠. 그래서 역시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러나 국민 TV 라디오는 오늘 뭐 10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책자가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막말, 욕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많을수록 이게 자정이 더 쉽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하지만 국민 TV 라디오가 일반 지상파 라디오와 차별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예.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뭐 온갖 규제와 심의와 어떻게 보면 탄압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지상파 라디오는 거기에 규제를 받죠. 잘못하면은 허가 취소됩니다. 예. 근데 인터넷 라디오는 전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완전히 그냥 욕설을 하는 그런 막장 방송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표현 수위는 지상파 라디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위를 넘나들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네. 또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무 완전히 뭐 이게 그야말로 시쳇말로 하는 그런 개 욕설이 예. 나오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인터넷 라디오 국민 TV 라디오는요 더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김용민의 8년 전 막말도 네. 많이 안 듣는 인터넷 방송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나서 전 국민이 애청하는 예. 조모 신문에서는 예. 아주 그냥 녹취록으로 그냥 제공해주는 그런 만행까지 들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게 웃겼어요. 선거 때 보면 말이죠. 네. 벌써 이게 보니까 작년에 그 4월 11일 선거였잖아요. 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거의 1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당시 그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 맞죠? 예. 당시 새누리당에 저를 이제 비난하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염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저희 상대 후보 쪽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8년 전 인터넷 방송을 동네방네 틀고 다녔어요. 애들 교육 걱정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애들한테 들으라고 그 아파트 촌에다 대놓고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애들 교육을 위해서 내가 애들한테 들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일종의 성인 방송이었죠. 예. 근데 그거를 들춰내가지고 동네방네 틀고 다니는 거. 아니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이제 글을 썼단 말이죠. 글을 확산시킨 죄도 사실은 죄입니다. 네. 한 사람도 죄가 있지만 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확산시킨 사람도 죄가 분명히 있는 건데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한다는 게 참 구차스럽긴 하지만 할게요. 예. 근데 애들 교육을 정말 염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떨어지고 붙고를 떠나서 당선되고 낙선되고를 떠나서 이걸 애들 앞에서 동대방네 그냥 틀고 다니고 말이야. 이런 결국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자기가 당선시키기 위해서 윤리를 저버린 쪽은 바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그때 당시 김용민 후보의 상대측 후보였던 무슨 노건인가 모 후보입니다. 예. 하여튼 저는 뭐 그 상대 후보를 뭐 비판할 그런 생각은 없지만 제가 합니다. 그 행동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심판받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때 참 이게 또 생각이 나네요. 총선을 그야말로 눈앞에 두고 말이죠. 그때 이제 제가 인터넷 방송을 했을 때가 김구라 씨, 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명이 한이였어요. 한이. 네. 여성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한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1987년생으로 나와요. 네. 그 8년 전 1987년생이면은 미성년자일 때 아닙니까? 그 미성년자를 앉혀놓고 내가 그런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막말을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당선돼도 이거는 국회의원 못한다. 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얘기죠. 당연하죠.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요. 그 한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1987년생이 아니라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동명이인. 아이가. 아니, 솔직한 얘기로,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김구라도, 지상파에 요즘은 좀 잠잠합니다만은, 열심히 나왔는데, 김구라의 옛날 그 방송 보면은,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서 표현의 수위가 과다한 부분들도 많고, 특히 기성의 그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을 비판한 이런 대목들 상당히 기성 방송의 문법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들으면 좀 귀가 쓸리는 그런 내용들도 많죠. 근데 그 방송을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모든 것은 싹 없애버리고 그걸 갖다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냥 토배를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거꾸로 증폭시키는 그러한 행태들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절망을 느끼죠. 좋은 사회는요. 보수가 건강한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진보는 항상 그 사회의 보수적인 기류에 반발을 해 나오기 때문에 그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게 큰 문제는 없어요. 뭐 개인적인 문제는 있을지언정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의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어느 사회든지 문제는 이른바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수에게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정말 건강한 사회는요. 네. 보수로 하여금 더 깨끗해져야 된다. 네.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때입니다. 진보 인사들 한 명 잡고 보수의 어떤 그런 잘못, 척패는 그냥 대충 덮고 진보 인사 한 명의 어떤 그런 허물들은 대대적으로 들춰내고 확대하고 그야말로 부풀리고 그야말로 단죄하고 아니 물론 진보 인사들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의 어떤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은 그에 합당한 그런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 거기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사회 보수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대충. 아니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장관 청문회에서 보면은 기본 3종 세트, 뭐 위장전형 논문 대필, 뭐 논문 베끼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싹싹싹싹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초고니가 없어서 아니 허태열이 네. 그 논문 표절한 양반이 말이에요. 네. 논문 표절도 뭐 어떤 논란의 여지, 의혹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대로 갖다 베낀 거야 한마디로. 오짝같이 똑같은. 아니 그래서 어떤 교수는 아니 해도 너무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의 논문이었는데 그런 허태열이 나와가지고 물론 본인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김행 대변인 시켜서 17초 정도로 인사에 문제가 많았다. 뭐 인사검증 제대로 하겠다. 아니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이거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이게. 완전 쓰리쿠션 맨피 사과의 전형이었죠. 예. 아니 뭐 인사에 잘못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지. 그때 이명박이도 심지어는 그 취임 4월 만에 3명인가 낙마하고 나서 뭐 일말이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일말 같은 소리라고 잡아냈는데 99%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건데 여하튼 사과는 했어요. 근데 아까도 그 완벽은 추구해야 될 목표지 완벽을 가장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7명이나 장관급 이상의 후보자들이 낙마를 하고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니 무슨 왕조시대의 군주도 아니고 무길점, 무오류, 무치의 그런 군주도 아니고 거의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 됐다고 비서실장을 시켜서 그것도 대변인이 대독해 하고 17초 하는 그런 쓰리쿠션 맨피 사과를 하느냐. 아니 대통령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본인이 나와야지. 대통령의 대리하는 입장을 대리해서 시켜요. 그러니까 그 대리 그래서 쓰리쿠션이라는 거 아닙니까? 쓰리쿠션 대리. 참나 아이고. 당구를 잘 치는 인간이 또 쓰리쿠션을 하면 참아. 당구 잘 친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지금 게시판에 한서대 학생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분이 있습니다. 한서대학교 학생인데요. 한서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위치까지는 모릅니다. 충청남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서대학교 학생인데요. 우리 학교에 MB 동상이 세워졌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역대 대통령 동상이 다 있는 건데 MB 동상까지 세워진 거죠. 예.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MB라는 사람이 동상이 다 섰네. 예, 참. 역대 대통령 동상을 다 세우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세웠겠죠. 참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저 짜증나고 부끄러워서 쪽팔려 죽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공감은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한서대 학생이 이야기할 때 더 힘이 실리고 네. 주목받습니다. 네, 네. 한서대학교 학생 한번 연결해서 한번 전화를 해야 되겠네. 네. 그 학생 네. 혹시 인터뷰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은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 DU0280 우리 서영석 대표께 어떤 식으로든 연락처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DU0280 @gmail.com 요게 또 우리 서영석 대표, 서영석 이사의 또 이메일 계정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시판을 쭉 보게 되면 그 방송을 잘 듣고 있다는 분도 있지만은 잘 끊긴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니까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신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의 인터넷 회선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유가 서버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네. 근데 아까 그 오후에 잠깐 있었던 그 방송 끊김 사고는 1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동시 접속을 수용할 수 있는 서버까지 오버차지가 되는 바람에 잠깐 끊어졌던 것이고요. 예. 자, 하여간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국민TV의 영향력이 확대돼서 불공정 언론에게 자극이 되고 우리도 공정 보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 망하겠다. 이런 위기감을 심어주는 거 이게 바로 긍정적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긍정적 나비 효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시길 원하는 분들은요. 뭐 홈페이지 아니고 이도저도 귀찮다.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70-8613-1600 070-8613-1600 또 070-7566-1600 070-7566-1600번으로 이렇게 전화 신청을 하시면 또 이게 전화를 통해서도 저희가 또 이렇게 문의를 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또 일러드리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또 참여를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TV 라디오 방송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6시를 딱 지나는 순간 나머지 12시간은 재방송으로 송출이 되죠. NG를 했다면 NG도 재방송이 되는. 그렇죠. 참 아주. 그리고 그 순서대로 재방송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후 4시 23분 대체로 본 시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새벽 4시 23분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딱 12시간씩.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11시 45분부터 15분간 방송된 우리 막장 드라마 나비 효과 들으시려면요. 딱 12시간 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밤 11시 43분쯤 방송을 들으실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민TV 그 조합원이 되셔서 조합원이 되시면은 또 새로운 언론 또 우리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사주 없는 언론 또 자본가로부터 독립한 권력이 두렵지 않은 그런 언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에 가입하셔서 조합원이 되시면요. 3년, 4년 뒤 총선 대선 국면에서 절대 TV 때문에 졌다! 땅을 치면서 분노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은 국민TV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그런 꿈이 더 이상 꿈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국민TV는 아직 만들어진 작품을 선보인 적이 없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기대에 저는 부응을 할 것이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못지않게 이 국민TV 라디오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요.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봐야만 하는 국민TV 그리고 국민TV 라디오의 한계상 사실 TV 화면으로 보는 것은 일정한 약간의 그 버퍼링이라든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를 통해서 가장 쉽게 버퍼링 없이 접할 수 있는 게 라디오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민 교수도 라디오에 미쳐가지고 결국 PD기를 들었었다고 했는데
이 라디오가 갖고 있는 매력 예.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터넷 라디오는요 불행하게도 지금까지는 적은 자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제대로 된 라디오가 없었어요. 예. 제가 그나마 예. 제대로 된 라디오 흉내를 내려고 했던 라디오 21에서 제가 방송을 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 드린 말씀인데 인터넷 라디오 정말 열악합니다. 예. 그러나 국민TV 라디오는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인터넷 라디오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또한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물론 뭐 지상파에 비하면 뭐 게임도 안 됩니다만은 예. 그러나 일반 인터넷 방송으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라디오가 지금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TV 라디오가요 앞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것을 잘 되게 하려면은 결국은 조합원을 가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예.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 주십시오.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래도 3년, 4년 뒤에 내가 지난 세월 헛되게 살지 않았다. 이런 보람을 또 느끼실 만한 그런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예. 자, 서 대표님. 네. 이제 뭐 이게 또 뭐 하여튼 방송이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뭐 하여튼 조합원 모집 홍보도 하다가 뭐 남북 관계 걱정도 하고 인터넷 방송의 묘미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결국은 두서가 있어요. 네. 저희 방송의 목적은 정치에 대한 토크고 네. 그리고 지금 생방송을 하는 목적은 또한 조합원들을 널리 모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절묘한 조합을 이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자 정치 토크니까 또 명색이 정치 이야기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이제 특히 그 시사 종합 잡지 월간지가 있습니다. 월간지가 이제 되면은 정권처에 나오는 게 꼭 박근혜 정권을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 뭐 백인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번 주말에 이제 시골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예. 가면서 이 모모 잡지를 이제 사서 봤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예, 박근혜 정권의 인사 정책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막장 인사가 아니고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은 비선 라인에 있고. 그거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까니만 똑 간다 이 원칙인데. 쓴 사람 또 쓴다. 쓴 사람 또 쓴다. 아하. 이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캐릭터를 잘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 뭐 장점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뭐 야당의 대표를 한다든지 그냥 정치인으로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국가의 통치자로 가면은 이제 그런 점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까니마 똑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용준 아닙니까? 예. 처음에 인수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다가 그 양반을 그 사실 헌법재판소장을 했던 사람을 인수위원장으로 영입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예. 여하튼 했다가 또 총리를 쓰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이제 까니마나 똑까는 것 중에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까니마 똑까 인사가 바로 이른바 측근 4인방, 내시 4인방 중용입니다. 한 명은 중간에 선거기간 동안에 안타깝게도 불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 3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예. 그 3명 다 한 자리씩 차지했습니다. 예.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그 YS 때는 홍인길이가 했고. 예. 그 깃털. 예. 나는 깃털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 홍인길 선배 참 재밌는 사람인데. 예. 여하튼. 근데 그 양반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좀 무겁고. 예. 농담 한마디 안 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재밌습니까? 예. 여하튼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얘기가 많은데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예. 지금은 이제 총무비서관 얘기를 하니까. 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바로 그 측근 4인방, 지금은 3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총무비서관이라는 게 청와대 안살림을 이제 맡는 자리인데요. 예. 청와대 돈의 출납을 담당을 합니다. 예. 과거에는 대통령 비자금까지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총무비서관이죠. 아까 말했던 홍인길 씨, YS 때는 그 총무수석이었습니다. 차관급이었죠. 네. 지금은 이제 그 총무라는 게 대통령의 그 비자금 관리까지 옛날에 맡다 보니까 이게 너무 위상이 높다 해가지고 오히려 위상을 한 단계 낮춘 게 총무비서관이에요. 이 자리에 이재만 씨가 이제 그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인방은 또 뭘 맡았냐면은 제1부속비서관을 하나 맡아서 정호성. 예. 이 양반도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학원을 마칠 때 지도교수의 소개로 막 정치를 시작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서 그 이후에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로 내보내는 메시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이재만, 정호성, 안봉건, 제2부속비서관 이 세 명이 이제 결국은 이른바 비선 조직을 담당하는 예, 그런 사람이었죠. 예. 지금도 아까 얘기했던 김용민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실권은 비선이 지고 네. 책임은 공적인 라인이 진다. 네. 뒤집어 쓴다. 예. 이런 비난이 있을 때 그 비난의 직접적인 타겟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이재만, 정호성, 안봉관. 신동아에서도 이 세 사람을 비서실장실의 직속 비서관으로서 맨 앞자리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예. 아이고 그 사람들. 근데 그렇게 최측근으로 찍힌 사람치고 뭐 하여튼 끝이 좋았던 사람을 별로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죠. 그 이명박 때의 그 박영준, 네? 또 그렇고, DJ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저는 전혀 측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사람들이 측근을 오해해서, 예. 마누라 인사청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기에 네. 마치 김용민 조지듯이 예. 저를 저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명계남 선생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예. 명계남 씨가 당시 그래도 대통령과 좀 가까운 사이라고. 네. 바다 이야기. 아니, 바다 이야기 훨씬 전이었는데. 훨씬 전이었나요? 제가 놀란 게 있었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떤 위치인지를 확실하게 느꼈는데, 네. 와, 하루에 거의 여러분, A4를 한 묶음이 한 250면 되잖아요. 네. 그게 한 박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묶음 해서 한 박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그 정도, 이력서가 옵니다. 정말 명계남 형님한테 이력서 보낸 사람들은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네, 그렇죠. 개털인데. 완전 개털인데. 네. 이거는 기털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개털입니다. 제가 뭘 했냐면은, 일단 인사자료니까, 인사자료들은 다 파쇄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명계남이 그 이력서를 받을 이유가 없고, 자격도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파쇄하는 게 또 일이었습니다. 하는 걸 파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왜냐면은 그걸 또 그냥 종이 쓰레기라고 버리면은 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를,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그냥 일일이 파쇄기에 넣어가지고, 이게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인간 생각 해봐요. 아니, 그 이력서 보낸다고, 누가 거들 떠나 보나. 이런 거 왜 부질없는 짓을 왜 하나. 이게 이제,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의 명계남 씨 같은 경우가 예. 바로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들의 일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의 측근, 명계남, 문성건 하면은 뭔가 큰 끝발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은 뭔가 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집권해 오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역시 똑같은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예. 명계남한테 하나 그냥 부탁하면 되겠지. 이런 개털들이 있죠. 야, 참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보수 세력들이 그야말로 만세를 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내가 돈이 있고 이런 게 장점이 뭡니까? 정상적인 경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돈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만드는 게 결국 돈 있는 놈들의 그 보람이자 자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노무현 김대중 때는 안 통했단 말이에요. 예. 특히 노무현 때는 완전히 안 통했죠. 그런데 이명박으로 싹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게 통하기 시작했거든. 예. 정말 만세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건 답답합니다. 이 권력에 좀 가깝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눈에 들면은, 자기에게 미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사회의 이런 건강치 못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지금 걱정은, 제가 하는 걱정이 아니고요. 사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건. 이 세 사람, 지금은 정권 초니까. 우리가 절대로 청탁 안 받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죽어도 지내겠다. 그런 생각 할 겁니다. 근데 박영준은 안 그랬습니까? 결국은 그런 초심은 곧 그렇게 명계남한테는 일엑스만 보냈지만은 이명박 접어들면서부터는 일엑스만 보내지는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일엑스만 보내가지고 안 된다는 거 잘 알거든. 예. 정말입니다. 제가 우편을 받아봐서 아는데 물론 몇 년 동안 한 건 아니고요. 잠시 업무를 해본 건데, 그냥 이력서만 와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무슨 상품권이 온다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옛날에, 국정원에서, 그때는 안기부였나요? 의원들에게 난을 보내고 하면은, 그 속에 돈 봉투가 들어있다. 그런 소문이 한때 파다했었죠. 여하튼 초심은 그렇겠습니다만은, 돈과,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 이런 식의 비선 조직은 부패로 달려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선 조직이 권력을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커다란 폐해이자 적입니다. 이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이 사람들 안 쓰면은 사실 문제는 없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까니마 똑까는 이런 식의 인사를 하다가는 큰 비극적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너무 큰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임기 초기의 권력 암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맨쇼, 원우먼쇼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찍기 이외에는 경쟁자가 없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물론 이명박 때는 이재호계, 정두원계, 이상득계 이 세 명이 세 개가 있어가지고 인수위 때 쌈박질을 해가지고 정도전이가 나중에 물 먹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허태열이는 사실은 굴러들은 도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정현 정무수석의 눈에는요. 박근혜 정권 최대 실세는 이정현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소울메이트. 박근혜의 소울메이트다. 영혼의 친구. 영의 친구요. 영의 친구. 당신은 나의 영의 친구요. 소울메이트라는 말을 실제로 해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그런 얘기 못 하겠지. 비겁한 놈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태열과 이정현의 파워게임을 조심스럽게 관측하는 그런 정치부 기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권력을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관리형 스타일은 그야말로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비선 3인방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선 3인방의 문제는 이제 사기를 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박근혜 정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누군가를 사칭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비선 조직이 활개를 칠 때의 이제 큰 단점이죠. 그래서 사기 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기자들이 사실
좀 그 사회적 위상이 예. 과거와는 조금 다른데요. 언론사가 뭐 무수하게 많아졌으니까. 너무 많아졌으니까. 기자들도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예. 예. 근데 과거에는 이제 뭐 신문 기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막 끝발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자들 요즘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예. 이름도 다 공개가 돼요. 예. 그래서 사기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예. 그런 이제 환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과거에는 신문에 기사 이름 나는 것 이외에는 그 조직은 누군지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기자가 이제 활기를 치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예. 그때가 언제지? 한 90년대 아마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예, 뭐 로이터 통신인가 뭐 하여튼 그 외국사 그의 기자를 사칭한 여기자가 한 명 등장을 했는데 이게 기자들한테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예. 이 사기친 여기자는 여기자가 아니지. 여성분인데 이제 자신이 이제 기자다. 예, 기자라고. 외신 기자다. 심지어는 인천 5.3 사태 때도요. 네. 취재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예. 취재까지 했어요. 5.3이면은 85년. 예. 오.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86년인가 5.3이? 예, 5.3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이제 뭐 제가 그때 가가지고 직접 취재를 하고 그 여성분을 본 게 아니니까. 예.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은 그렇게 났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가짜 여기자가 서울 서대문서에 출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제 경찰서 출입을 신문기자가 되면은 맨 처음에 수습 때 경찰서를 돕니다. 예. 그걸 사스마와리라고 이제 일본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사스가 경찰할 때 차리고 마와리는 돌다는 뜻이에요. 경찰서를 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서의 사건 일지를 갖다 뒤지면서 조그마한 일당 기사를 네. 갖다가 이제 발굴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사스마와리 해가지고 천연명 기자들의 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수습 기자들은 또 돌립니다. 수습을 마치면서 사회부로 가면은 예. 각 경찰서를 맡아가지고 뭐 영등포서를 출입한다, 뭐 관악서를 출입한다 이렇게 되는데 수습 6개월 할 동안에는 예. 계속 경찰서를 돌려요. 예. 그래서 서대문서에 이제 각 언론사에 수습 기자가 왔는데 예. 이 가짜 여기자가 예. 이 수습 기자들에게 이 언니가 기자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마. 어허. 라면서 예. 바로 경찰서장 서대문 경찰서장실로 올라가서 발로 경찰서장 문을 꽉 차면서 들어가가지고 모든 기자들의 로망이죠. 예, 옛날에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뭐 시장실 문을 자기가 발로 차고 들어갔다느니 뭐 저희 선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수석 기자들로부터 그냥 멋있는 누나, 멋있는 언니라는 이제 이런 평가까지 받았던 그 가짜 얘기자가 예, 그 서대문서를 출입하는 모 방송국의 기자고 이제 연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때 소문을 그렇게 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구속이 됐어요. 저기 가짜 여기자가. 가짜 여기자 사기쳐서? 그렇죠. 아니 이제 뭐 기자도 아닌데 기자라고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로 구속이 되나? 그걸로 구속이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사실 보도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 정보보고 올라오는 걸 보면은 그 가짜 얘기자가 이제 경찰 간부들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관계를 이제 하면서 뭔가 뭐 모션을 지금 취하셨는데 네. 그 남자들 술 마실 때 많이 볼 수 있는 그 모션입니다. 방송입니다. 좀 여기 품위를 지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기죄로 구속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짜 얘기자고 연애했던 모 방송 기자가 그냥 기자실에서 모포를 둘러쓰고 하루 종일 있어서 그게 한때 언론계에 회자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신여 기자가 네. 경찰 고위 간부에게 말하자면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었는데 맺으면서 예. 이제 그걸 빌미로 여러 가지 뭐 청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협박도 했나요? 그때 뭐 자꾸 협박을 했으니까 구속됐을 거 아니에요? 오래돼가지고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는 언론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결국은 그런 사기가 왜 가능하냐? 예. 결국은 정보의 차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비선이라는 게 정보의 차단이 바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들 보면은 아주 보편적 속성이 있어요. 이건 비밀로 해야 된다. 나밖에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사기 쳐본 모양이야. 네. 아니, 내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당한 사람이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공개 안 될 비밀은 없습니다. 사기 안 당하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비밀 운운하면서 정보 운운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자면은 나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공개하면 돼요. 예,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기꾼이 비밀이다라고 한 얘기를 요즘은 SNS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바로 올리면은 끝납니다. 진실은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기일까 아닐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뭐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단번에 다 나옵니다. 사실은 사기당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싫어가지고 사기를 당해도 사기당한 게 낫지. 이게 사기라는 걸 사전에 알아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창피당할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그냥 대충 덮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비련한 짓 하지 마시고. 확실히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고 이제 박근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숨이라도 쉴 수 있는 가장 크다는 이유는 과거와는 다른 소통의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중국처럼 인터넷 자체도 차단시키는 그런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른다면 그것도 방법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나라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할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정보를 차단시키고 숨기려고 하더라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개방된 장소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됨으로써 그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게 우리 사회를 지금 맑게 만드는 지금 사실 뭐 박근혜 정권에서 낭만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 그런 식의 제보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제보할 사항이 있어도 어디 신문사라든지 방송국 아니면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든지 공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만나게 만드는 가장 원천이 되는 거죠. 네. 자, 국민TV 오늘 그 라디오 방송이 개국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한국 시각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생방송을 하고 같은 내용을 또 똑같은 순서대로 재방송을 합니다. 실수를 해도 편집되지 않고 아주 개망신을 바로 재방송을 당합니다. 이런 즐거움도 있어요 또. 그렇죠. 자, 저희가 하여튼 5월 중에는 방송 시간을 늘리고 또 그러면서 좀 더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수가 배가 되면서 또 TV 방송 개국에 또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요. 오늘 조합원 가입하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꽤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가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뭐 4월 1일 가기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대략 살펴보니까 한 200여 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만큼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과장이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이 시대를 타개할 수 있는 변화된 세상을 하루라도 더 앞당겨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국민TV 건설이다. 감히 이런 말씀을 오늘 또 드리게 됩니다. 자, 서 대표님, 뭐 서 대표님하고의 방송은 저희가 월요일과 목요일 방송을 통해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그렇게 일주일에 2회 이렇게 방송할 예정입니다. 또 서영석 대표께서 그날 아침 신문을 직접 비평하는 시간, 라디오 비평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45분까지 프라임 시간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주 5일째입니다. 뭐 서영석 대표가 아주 탁월한 입담과 아주 뭐랄까요, 시대를 꿰뚫는 그런 현명한 통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또 사람을 쓰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꽁으로 쓰기 위해서. 저 방송 듣기 싫으면요. 조합은 많이 늘려주세요. 그렇지. 그때는 그러면 A급 MC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같은 C급은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또 저희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김용민
저 역시도 이 방송 저 방송에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좀 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조합원으로 또 적극 가입을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도 또 많이 뭐랄까요,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와 내가 만드는 세상. 거의 국민들이 밑바닥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한 그런 몇 안 되는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사실 이게 무슨 주도 세력이 있어서 뭐 주도하는 인물이 따로 있어서 만들어내는 미디어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정말 대선 이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이런 장악된 언론 구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밑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혁명이기 때문에 이 혁명이 제대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바로 민초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이 시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마디만 더 한다면요. 예. 제가 이제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예. 이른바 보수 신문들의 시사 월간 잡지를 사봅니다. 예.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희 국민 TV에서도 예. 나중에 꼭 이런 잡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아예 조합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미리 정기구독 신청을 받은 다음에 네. 정기구독 신청을 받은 사람에게만 판매하는 예, 그런 잡지를 처음에 만들고 네. 그다음에 서점 판매로 확대되는 그런 잡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포맷도 똑같이 해가지고 다만 시각만 정반대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네. 아니 똑같이 할 건 없고 더 낮게 해야죠. 그렇죠. 더 낮게 멋있게. 더 낮게 해야죠. 그러나 이 포맷을 지금은 뭐 잡지라고 있는 게 시사 월간지 뭐 별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전부 다 보수 일반 말지 요즘 나옵니까? 예. 말지 요즘 나옵니까? 말지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보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런 잡지도 한번 만드는 게 참 보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 이 모든 것은 조합원 가입이 관건이죠. 네. 저와 서영석 대표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